안녕하세요, 대단입니다. 최근 어리 발표가 났죠? 합격하신 분들은 정말 축하드리고요. 오늘은 합격은 아닌데 그렇다고 불합격이라고 말하기도 그런 웨이트리스트와 디퍼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이러한 웨이트리스트와 디퍼럴을 받은 후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제나 저제나 합격 소식만을 전해주기 기다리던 대학에서 듣고 싶었던 congratulation 이란 말 대신에 getting on a waitlist, 즉 대기자 명단에 올랐단 말을 전합니다. 속상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아예 떨어졌으면 신경도 안 쓰고 빨리 포기해버릴 텐데 미련도 남지만 주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추가로 될 확률도 거의 없다는데 무엇을 어찌할 바를 모르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대기자 명단에 오른다는 의미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대기자 명단에 오른다는 의미는 지원자가 입학에 필요한 충분한 자격은 갖추었지만 여러 이유로 현재로서는 입학 허가를 바로 줄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즉 아직 기회는 남았다는 말이겠죠. 대입 카운슬러 연합의 발표에 따르면요, 사립대학의 48%, 공립대학의 34%가 이 웨이트리스트를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국 랭킹 50위권 내에 명문 대학들의 82%가 웨이트리스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학들이 이 웨이트리스트를 사용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가장 큰 이유는 제한된 대학 정원에 비해서 지원자가 많아서이겠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미국 대학들은 yield rate라고 해서 입학 허가를 낸 학생들 중 실제로 등록하는 학생들의 비율을 산출해내는데요. 하버드나 스탠포드 같은 몇몇 최상위 대학을 제외하고는 명문 대학이라 할지라도 이 yield rate이 50%를 못 넘기는 대학들이 대다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100명에게 합격증을 발송해도 50명이 채 안 되는 학생들만이 실제로 등록한다는 말이니까요. 따라서 대학들은 이러한 빌 수 있는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정원보다도 훨씬 많은 수의 학생들에게 합격증을 발송하지만 그럼에도 비는 자리는 생기기 마련이고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대기자 명단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대기 명단에 오른 학생이 합격할 비율은 약 20%입니다만 경쟁이 매우 치열한 아이비리그와 같은 명문 대학들의 경우에는 겨우 7%에 불과합니다. 일부 대학들은 몇 번째로 대기하는지 순위를 매기는 곳도 있는데요. 학생들은 대학 입학처에 전화해서요, 대기 명단에 수위가 있는지도 물어보셔야 하겠습니다. 대학들은 대기자들에게 추가 합격 또는 불합격 통보를 5월 1일 이후에 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대기자 명단 편지를 받았을 경우에는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릴 것인지 포기할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만약 포기할 경우에는 그 대학은 더 이상 학생들이 자신들 학교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게 될 것입니다. 대기자들에 대한 추가 발표는 주로 5월 1일에 합니다. 따라서 추가 발표에도 떨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하향 지원한 대학들 중 붙은 학교 중에 가고 싶은 학교를 골라서 입학 수락을 하고요, 디파짓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1지망 학교에서 추가 합격이 되면 그때 가서 2지망 학교에 계획이 바뀌어 등록 포기하게 됐다고 알려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단 디파짓으로 낸 돈은요, 한 300불 정도 하거든요. 환불을 받지는 못하게 되겠습니다. 대기 명단에 오를 것을 수락한 후에는 대학 입학처에 본인이 얼마나 그 학교에 들어가고 싶은지에 대한 편지를 써서 보내도록 하십시오. 만약에 가능하다면 원서를 보내고 난 이후에 오른 성적이나 그 내외의 시상 내역이 혹시라도 생기면 추가로 언급하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대기자 학생들은 합격자들과 아주 조금 모자란 경계선에 위치한 경우가 많죠. 따라서 추가로 SAT 시험을 본다든가 과외 활동으로 상을 받는 등 남은 기간 동안 자신의 스펙을 조금 더 쌓음으로써 추가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실 수가 있겠습니다. 대기 명단에 있는 학생들은 성적 관리에 누구보다도 더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대학들은 대기 학생들이 합격하지 못한 좌절감과 대기해야 하는 스트레스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 합니다.
현재 성적을 유지하면 물론 더 향상된 성적을 보여주는 것은 학교로 하여금 그 학생을 더욱 매력있게 보이게 하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대기 명단에 있는 학생들은 기다리는 동안에 앞에서 언급한 방법대로 노력하여 대기 순위를 위로 끌어올릴 수는 있겠지만요. 결국 최종 결정은 대학이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해에는 대기자 중에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추가 합격을 하는 데 비해서 또 다른 해에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수의 학생들만이 추가 합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던 최선을 다했다는 성취감은 미래의 학생에게 큰 자양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Deferral letter는 Waitlist letter와는 성격이 조금 다른데요. 대학은 어느 지원자에 대한 판단을 즉시 내릴 수 없을 때는 deferred, 즉 결정 보류라는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즉 대학이 이 지원자의 합격, 불합격, 대기자 등의 결정을 원래의 날짜가 아닌 다른 날짜에 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보류 결정은 주로 early admission 상황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조기 지원은 원하는 한 대학에만 지원이 가능하지만 정시 지원에 비해서 합격률이 높고 합격 여부 결정이 빨리 나게 됩니다. 그러나 대학은 이러한 조기 결정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들만 선택하고 나머지 지원자들에 대해서는 정시 지원자들과 수준을 비교하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나머지 지원자들에 대해서 deferral letter를 보내게 되는 거죠. 모든 early decision 학교들이 deferral letter를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학교는 바로 합격 불합격의 통보를 내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자분들은요, 지원 희망 대학의 입시 정책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보류 결정을 받은 학생들이 최종 합격될 확률은 매년 그 대학의 전체 지원자 수준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비록 조기 지원에서 보류 결정을 받았다 해도 정시 지원 학생들의 수준이 낮으면 합격될 확률이 높고, 반면에 더 상위 대학의 조기 지원에서 탈락한 우수한 지원자들이 몰렸을 경우에는요, 최종 입학할 확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보류 편지를 받으셨을 경우에는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보류 편지를 받은 후 바로 그들의 일지망 학교 순위를 바꾸기도 합니다. 새로이 정시 지원 기준에 맞춰서 합격 가능성이나 장학금 등의 학비 보조 혜택을 염두에 두고 재결정하기 때문이죠. 일부 학교들은 보류 결정 후에 지원자들에게 조기 지원 때 미처 받지 못한 성적표 등의 추가 서류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혹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학생들은 대학 입학처에 연락하셔서요, 정확히 원하는 추가 서류가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까지 제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문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보류 결정은 비록 우수한 학생일지라도 합격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대학들에도 원서를 접수시키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원 학생들은 자신들의 지원 원서를 보다 강력한 원서가 될 수 있도록 보강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해 드린 대로 더 나은 시험 성적과 과외 활동 등으로 상을 받는 등 추가적인 상황이 생긴다면 이에 대해서 업데이트함으로써 정시풀에서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가 있겠습니다. Defer letter의 의미는 지원자의 지원서를 나중에 다시 검토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조기 지원의 경우에 대학들은 지원자의 시니어 성적표를 받지 못한 상태죠. 따라서 지원자들은 성적 관리에 누구보다도 더 신경을 쓰셔야 하겠습니다. 대학들은 자신들의 대학에 정말로 오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1순위 지망 대학에 대한 지원자의 마음이 변치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은 합격 가능성을 높여줄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지 못했을 경우에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로 번복될 가능성은 좀 적지만 대학 입학처에 불합격 결정의 이의를 신청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갭 이어를 가지시고 다음 해에 재도전해보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다른 4년제 대학이나 2년제 커뮤니티 college 들어가서 학점을 따 놓으신 후에 편입을 시도해 보시는 겁니다. 편입에 대해서는 다음에 조금 더 자세하게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실패의 경험은 언제 몇 번을 하던 씁쓸하게 마련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도 USC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3번이나 떨어지고 결국은 칼스테 롱비치로 가게 됐지만요. 결국은 세계적인 거장이 되었죠. 처음에 한 선택이 옳았다고 느껴지는 건 나중에 한 선택이 틀렸을 경우에만 하나입니다. 처음에 하신 선택에 실패하셨나요? 그럼 이제부터 하게 될 나중 선택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한 실패가 오히려 잘한 실패가 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입시 전문가 대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